아니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국군정보사령부 그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네. 보니까 군검찰이 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군무원을 이제 구속도 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한 사건 아닙니까, 의원님? 근데 이렇게 완전히 정보망이 거덜나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블랙 요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교관이나 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학자나 기업인으로 위장해가지고 목사로도 유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사로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신분을 세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됐다 그러는 거는 뭐 이제 수십 년 쌓아온 정보망이 거덜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수미테리가 제일 많이 밀착된 게 뭐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일 그 저 윤 정부의 외교안보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작살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번엔 국군 정보사령부.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사령부 하면 잘 모르시는 잘 몰라요. 예. 네. 대북 저 첩보 공작기관이에요. 아, 여기가. 설립 목적 자체가요. 예, 그리고 저 국정원보다 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수만 명이라고까지만 할게 내가. 자세히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사 예하 부대는 감청 부대가 있고 뭐 37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감청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북파공작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HID. 네. 네. 사망자만 7천 명입니다. 사망자만. 그리고 뭐 실미도 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 때 켈로 부대. 예, 이건 적진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맥을 잇는 게 국군 정보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고 저기 흑금성 사건 아시나? 알죠, 알죠. 알죠. 예.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예. 그 흑금성이 정보사 장교였죠. 그런 다음에 정보사 안에서 일부러 사고를 쳐요. 뭐 저기 남의 돈 떼먹는다거나, 술 먹고 뭐 어딜 들이받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사에서 공식적으로 저 잘린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공작이었던 거야. 아, 일부러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공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실이 안 좋아서 장교로 근무하다 잘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놓은 자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기업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정보사 안기부,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하고 계속 저기 네. 정보 공작원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이중 간첩 혐의로 또 형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 이게 다 정보사 출신들이죠. 아니 정보사가 옛날에 그 대법원 옆에 있는 그 서초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예. 이제 이전해가지고 요즘 서초동에 터널 뚫린 게 이제 우면산 터널인가? 예. 그거 뚫렸지 않습니까? 네. 우면산 말고 서초 터널이 뚫렸죠. 사당 쪽 방에서 그 저기 서초로 이렇게 지하 터널도 돼 있고 이러는데 이 정보사의 블랙 요원 신상 정보가 본명, 나이, 활동 국가 그러니까 이거 다 나간 거야 다. 그런데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군 검찰은 이게 이제 간첩 활동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 이 당사자는 나는 간첩 활동 한 적이 없다. 근데 해킹 당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자기 노트북이겠죠. 네, 이런 그 공방이 있는데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군 검찰이 뭐 요즘 하도 폐악질을 많이 하니까 또 어떻게 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문재인 정부 청산의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지금 군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아니 그 자유유출 대상이 이제 그 중국 동포, 네. 우리 흔히들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동포에게도 갔고 이것이 결국은 북한에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개인적인 의문점은 그러니까 이런 혐의점을 오랫동안 관찰한 것 같은데 이제서야 기사 나오니까 구속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여러 보수 언론에 뭐 나사 빠진 정보기관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막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미테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블랙요원이 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명품백 사는 장면까지 사진이 다 찍히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거를 또 따져 물어서 전 정권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정보 관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책임질 만한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맞아요. 예, 라는 분위기고 저는 그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뭐 중국에도 넘어가고 일본에도 팔아넘기고 뭐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북한까지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런 거는 보안 수사고 굉장히 은밀해야 될 건데 맞아요. 이렇게 지금 다 군 검찰에서 만천하에 이 자료가 유출돼서 그 흘러간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 총국 요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걸 왜 공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쪽에서는 이미 뭐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아니라면 억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 확인이 되기 전에 이런 걸 군 검찰이 왜 공개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아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굉장히 되고 이상한다는 최근에 거예요. 이제 정부 여당 안에서 결국 예.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난 건데 간첩죄 적용 대상을 지금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쉽게 다른 국가로부터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물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시도들하고 그거 관계 있는 거 법령이 안 돼 있죠. 아닙니까? 과거에 예. 이제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이 그 법 개정을 발의한 적이 있죠. 네. 미국에도 정보 갖다 줘도 간첩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수미테리가 간첩죄 적용 여부가 지금 네. 관심사입니다. 단순히 뭐 외국인 대리인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간첩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이 문제라면 이건 한중 관계에 상당히 쐐기를 박는 이제 당분간 한중 간의 불신이 조장이 될 거고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이제 그나마 지금 한중 간 대화 물꼬가 겨우 터졌는데 이제 한동안 냉각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중국의 뭐 저 두만강 압록강변에 북한 호텔들이 있고 이런데 얼마나 이제 우리가 활동을 쌓아오려면은 네. 수십 년 걸려서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중국하고 긴장이고 이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이루 근데 말할 저는 수가. 이게 외교용일까 아니면 국내용일까 저는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 국정 운영의 기조가 상당히 퇴행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뭐 한국판 파라법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이게 수미테리 때문에 그건 우리도 말이 안 돼.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적용 대상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무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앞서 송민순 전 의원의 경우처럼 그분도 이제 외교관 출신인데 뭐 미국 혹은 뭐 그밖에 다른 나라의 그 정보 옛날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컨대 반도체 처음 우리 기술 뭐 나올 때 우리 기업 기술을 뭐 중국 유출한다거나, 기업이나 예,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고 국정원에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이런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그냥 산업 스파이를 뭐 식별해내겠다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국내 정치용으로 변화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언론의 보도 흐름들을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 이제 메인으로 딱 다루고 나면은 네. 그게 주말 상간에 지나면서 결국은 진보 언론들도 따라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따라붙게 돼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는 맞거든요. 과연 이 얘기가 결국은 오래 전부터 이제 추적을 해왔다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왜 불거졌는지는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네.